안녕하십니까. 1월 8일 모닝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. 먼저 미국 증시 결과 이 PMG닷컴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미국 증시는 전강 후약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. 이 다우지수가 0.2%, 0.42% 하락했고요. 자, 나스닥 지수는 하루 전 급등했습니다만은 오늘은 2% 가까운 하락세. 완연한 전강 후약이죠. 1.89% 하락했고요. 나스닥 지수 1.1%대 하락 마감했습니다. 이 S&P 500 맵을 보게 되면 하루 전에 급등했던 이 메가캡들, 이른바 매그니피션트 7 종목군들,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오늘 장 초반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에 급격한 차익 매물이 좀 나왔죠. 그래서 마이너스 6%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. 테슬라가 4%대 하락했죠. 일단 메가캡들 마이크로소프트 1.2%, 1.29%, 애플 1.13% 하락했고요. 아마존, 구글, 메타, 이 빅세븐들이 시장을 하락으로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,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언급하면서 그 효과가 좀 이어지고 있죠. 오늘도 2.67% 상승했습니다. 반면에 이제 브루드컴은 3.36% 하락했고요.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죠. 차트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 보겠습니다. 해외 차트랑 함께 보시면요. 먼저 애플입니다. 1.14% 하락하면서 차트당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, 엔비디아 신고가를 보인 이후에 신고가죠. 신고가 출발 이후에 이 음봉의 길이가 좀 상당히 좀 깁니다. 이틀 오른 것을 하루 만에 장악하는 그런 장대 음봉이 좀 났습니다.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죠. 자, 마이크로소프트 1%대 하락했고요. 아마존닷컴 역시 이틀간 오른 것을 다 까먹은 모습입니다. 메타 1.9%. 자, 메타도 1.9% 하락했죠. 차트상은 역시 그나마 견고하다. 구글 알파벳 이런 모습이고요. TSMC 주가도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. 참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를 보게 되면 특히 SK하이닉스 어제 좀 차익 매물이 나왔지 않습니까? 정말 빨라요. 정말 빠릅니다.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어제 먼저 차익 매물 나오고 오늘 또 이제 엔비디아 주가 하락이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 장 후반 오후에 이제 차익 매물을 좀 나오게끔 한 반도체 관련주에게는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죠. 반면에 이제 이런 빅테크가 조정을 보이니까 일라이 릴리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했습니다. 다시 S&P 500 매를 보게 되면 자, 일부 종목군들 JP모건,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금융주 일부 종목과 그 다음에 헬스케어 쪽, 특히 오늘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모더나입니다. 모더나 주가가 11.65% 급증했습니다. 이 이유부터 먼저 볼까요? 개별 종목 좀 흐름 보게 되면 모더나 이 주가 급등 요인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조류 인플루엔자 인간 간염으로 사망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이죠. 그러면 당연히 국내 증시도 이런 관련주가 오늘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이렇게 좀 이제 준비한 내용 좀 볼까요? 어제는 여러분들 이 영상이 음성이 좀 안 들렸죠? 그 점 다시 한번 제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월 18일 날 미국 증시, 그다음에 국내 증시 올해 특히 상반기 해법 투자 전략 반드시
이 세미나 놓치지 마시라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. 자, 좀 전에 말씀드린 말씀 그대로 있죠. 당연히 이제 그럼 왜 이렇게 하라 보이냐? 바로 요겁니다. 요거. 네. 트레이딩이코노믹스닷컴에서 네, 옮겨왔는데요. ISM 서비스 PMI가 예상치를 상회했죠. 그 다음에 졸트 이 구인 보고서 보게 되면 역시 실제 숫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, 당연히 이러면 연준으로 하여금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 PMI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좀 심화되고 있다. 그럼 금리 인하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 아니냐? 요게 급격하게 국제 수익률을 상승시킨 요인이 된 거죠. 국제 수익률을 상승하면서 이제 주식은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. 10년물 국채금리는 4.62에서 4.7%로 지난 4월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. 당연히 좀 전에 봤던 메가캡들 종목군들 하락했고요. 비트코인 하락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10% 넘게 급락했습니다. 자, 우버는 엔비디아와 이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. 우버 최근 이제 주가 좀 올랐습니다만은 우버도 오늘 장에서는 참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많이 차익 매물이 나온 건 아니죠. 그나마 이제 견고했다. 여기 마이너스 0.24니까요. 쭉 보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시죠. 비트코인은 96,950달러네요. 원달러 환율이 1452.86원까지 조금 밀렸습니다. 그나마 최근에 오르지 않고 1450원대로 좀 밀려나 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108.50,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기준은 4.68, 거의 4.7까지 가까워졌죠. 반도체 ETF 1.36% 하락했습니다. 당연히 시장 빠지면서 VIX가 11.1%나 급등했습니다. 11.1%. 그럼 여기 S&P 500 맵도 있지만은 여기 ETF 맵 보게 되면 당연히 인버스 ETF 올랐고 여기 VIX 관련 ETF만 올랐죠. 비트코인 관련 ETF는 뭐 죄다 하락을 했네요. 자, 넘어가겠습니다. 또 이제 미국이 중국 군사 블랙리스트에 텐센트 홀딩스 그리고 CATL을 블랙리스트에 등재를 시켰습니다. 이 텐센트 홀딩스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CATL 뭐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아니겠습니까? 지금 CATL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스텔란티스, 폭스바겐 등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2차전지를 납품하고 공급하고 있는데,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이제 공급 생태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식인데, 이 CATL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.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업체는 호재로 적용할지 아니면 악재로 적용할지. 일단 액면은 뭐 호재 같습니다만은 오늘 테슬라 주가가 최근 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뭐 주가 뭐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오히려 CATL 일시적 뭐 여기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등재됐다는 거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 테슬라 주가가 또 상승을 못하고 계속 조정을 받게 되면 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좀 받지 않습니까? 자,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AI 주도권을 더 이제 방어하고자 주도권을 좀 지키기 위해서 게이밍 칩과 데스크탑 PC를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. CS 2025에서
새로운 라인업 발표, AI가 경제 전반에 어떻게 확산될지, 엔비디아의 제품이 1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, 1,000만 개의 자동화 공장, 그 다음에 15억 대의 자율주행차와 트럭 있는 미래 기술 세계 중심이 될 것이다. 네, 이런 얘기네요.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보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, 올해 AI, 휴머노이드 로봇, 자율주행, 네, 자동화, 계속 이런 단어가 좀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자, 국내 증시는 지금 3거래일째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. 네, 이어졌는데 어제 이제 국내 증시도 장 초반 상승폭에 비해서는 장 후반 상승폭이 좀 둔화되면서 마감했습니다. 그 중심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런 모습이었죠. 한 20만 5천 원대 상승 출발해서 밀려났습니다. 이 밀린 이유를 이제 어떻게 갖다 붙이냐? 여기 보게 되면 이 젠스랑 엔비디아 CEO가 마이크론 메모리 탑재, 여기 나왔죠. 마이크론, 젠스랑 입에서 마이크론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하락 반전했다. 엔비디아 차세의 GPU 마이크론 채택, 미국 마이크론이 핵심이 될 것이다. 이 소식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, 삼성전자가 좀 미끄러지기 시작했죠.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심리에 좀 영향을 줬고, 뭐 며칠 오른 이제 반도체 관련주 차익 매물 출회시킨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강세 종목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조선업, 해군 재건 의향, 그 다음에 천암 건조, 동맹국 이용 언급하면서 조선주가 강세했죠. 하나오션이 13%, 삼성중공업, 뭐 그 다음에 현대마린솔루션 등등등 조선주가 강세를 또 보였고, 방산주, 뭐 현대 로템이랄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등 이런 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들 상승했고 반도체주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시총 상위 흐름도 이런 흐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상당히 좀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.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. 그 얘기는 거꾸로 이미 상승했을 때 쫓아가면 뒷북 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순환매 빠르다는 얘기죠.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CS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는 한 달 전부터 혹은 한 달 보름 전이나 늦으면 한 달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. 이제 CS 개막되면서 움직일 때는 사는 때가 아니라 분할 매도 차익 실현하는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. 자, 어제는 이제 코스닥으로 순매수 순환매 그러면서 알테오젠이 올랐죠. 알테오젠, 리가캠, 삼천당, 휴젤, 바이오,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, 또 이런 1월장 같은 경우는 뭐 증권사의 어떤 매수 추천 리포트 그런 종목에 해당되는 중소형주도 긍정적인 좀 영향을 받습니다. 자, 어제 좀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하나오션,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로템, 그러니까 조선, 방산 주를 순매수했죠. 기간, 코덱스 레버리지,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하고 SK 하이닉스를 순매수했네요. 코스닥은 어제 JIP, 올해 뭐 엔터주는 긍정적으로 좀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. JIP 엔터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샀고요. 기간은 바이오주, 리가캠, 바이오, 삼천당 등을 샀네요. 특징주의 좀 이런 흐름이었고, 어제 밤한 8시 이후에 또 이런 소식이 있었죠.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유상증자 관련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소식, 뭐 관련주에 좀 영향을 주고, 최근 국민연금도 좀 이렇게 말 많은 종목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흐름도 좀 나오더라고요. 단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장 마감 시간에 나니까 한번 흐름 볼까요? 자, 하나 엔진이라는 종목이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네요.
시간은행과 장학가는 뭐 10%입니다. 하나오션, 현대제철 올랐고요. 삼성중공업 여전히 조선주가 그나마 좀 강한 모습이고, 네, 코스닥은 이 개별 종목의 순환매 종목 장세다.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일정이 있죠. 네, 중요한 일정. 네, 1월 8일 오늘입니까? 오늘 수요일이니까요.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. 이때 이제 삼성전자 주가 흐름,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 주가 흐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, FMC 의사록 오늘 밤에 공개되는 것도 꼭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시고요.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안 하신 분들 한번 꼭 좀 해주십시오.